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인물이 당대표가 될 것이냐도 관심입니다. 그런데 당대표 전당대회 룰을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에 올리기로 정하면서 차기 당권 레이스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단일 지도체제 유지하고 여론조사 20% 반영하겠다 이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. 정광재 대변인, 네. 이거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? 좀 여러 가지 의견 나오는 것 같던데. 이게 뭐 어떤 사안이 정해지면요,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,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. 사실 100% 당심으로 지난 3.8 전당대회가 치러졌을 때도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예. 그때 당시에도 의결을 거쳐서 전 당원 투표로 결정이 됐었던 거고요. 이번에도 민심 반영 비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는가를 두고 당내에서 여러 이견이 있었습니다. 심지어 의견을 묻기 위한 의원들 여론조사에서도 딱 한 표 차이로 7대 3이냐 8대 2냐 이렇게 갈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래서 일단 이 룰이 정해지면 룰에 맞춰서 선수들이 뛰는 노력을 해야지 룰이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.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재판부가 지금 잘못됐고 검찰이 잘못됐다 이렇게 남 탓하는 이재명 대표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이제 룰이 정해졌으니까 이 룰에 맞춰서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쳐야 하는 게 이제 당권 주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이 룰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나온다는 말씀 주셨는데 사실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구장훈 차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? 네, 그러니까 룰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의 이 무너진 지도력을 누가 세울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. 그런데 지금까지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로 이게 되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로 치러지는 당대표 전당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당내 요구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 당대표에 출마를 하든 결국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다. 이런 어대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예.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일입니다만 지금까지 나타난 어떤 국민의힘 안팎의 이 민심의 동향, 여론의 동향을 봤을 때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하고 실제 당대표 경선에 뛰어들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극복해야 할 우려의 시선들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. 특히 원외 당대표다 보니까 전투력이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 나오는데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. 우리가 역대 원외 당대표를 모셔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싸움의 전장이, 정치의 전장이 국회 중심이다 보니까 원외 당대표의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. 지금 우리가 국회가 이런 식으로 파행을 겪고 있지 않아요. 결국 앞으로 1년 동안은 적어도 국회 내에서 싸움이 이루어져요. 그럼 원내대표가 좋겠습니까? 원내대표가 좋겠습니까? 답은 명확하죠. 한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뭐 이번 주에 출마 선언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? 뭐 직접 확인한 건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7월 23일에 전당대회가 이루어진다면 후보 등록 시점이 임박하니까요. 예. 후보 등록 시점 전에는 출마 선언을 해야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역산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지금 그 당대표가 원내여야 하느냐 원외여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당권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예. 그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원내 주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장동혁 전 사무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는 원외면도 되고 지금은 원외면 안 되느냐라는 논리를 접했을 때 예.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도 궁금합니다. 알겠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저희도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.